베테랑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소식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배심원으로 참여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우선 국민참여재판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원래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08년도에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선진재판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된 국민에게는 법정 공방에 대해서 지켜보신 후에 영화에서처럼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결, 이 유죄인 것 같다, 무죄인 것 같다 하는 판결을 내리고요. 적정한 형에 대해서 이제 배심원들끼리 토의를 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배심제도랑 삼심제도라는 어떤 외국의 법제의 유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적절하게 수정하고 혼합해서 도입한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미국에서는 배심제가 있지만 그렇죠. 이거를 좀 우리나라 방식으로 적절하게 변형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뭐 종류나 그런 재판 유형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일일이 진행하기에는 사법제도의 어떤 시간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부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상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과 함께 대상인 피고인들에게는 뭐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랑 뭐 의사 희망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송달하게 되고요. 법원이 이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가 제출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든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들어서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결정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배심원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누구나 다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배심원은 자격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은 매년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 자료를 이제 전달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이 명부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일부 배심원들을 선정하게 되고요. 인원에 대해서 이제 사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9인, 7인, 5인 이런 뭐 일률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9인, 7인, 5인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선정된 배심원은 공판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고 그 배심원들은 공판기일에 참석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해서 직접 배심원이 이건가요, 저런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다만 재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신문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 공판 절차가 종료되게 되면 배심원들은 이제 피고인 유무죄에 관해서 이제 평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으로 이제 양형까지도 토의하고 이제 판결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의의 결과를 판결이라고 칭하고요. 네. 유무죄 판결은 전원일치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판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이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재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관, 즉 판사를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유무죄 결정권을 배심원단이 가지고 법관은 양형만 정하도록 하는 미국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배심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배심원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도록 있는 반면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염이 있지 않도록 우리나라 독특하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뭐 그 배심원단이 구성이 되면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당일에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무죄 판결이나 양형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 서로끼리는 내가 생각한 유죄 같은데 저는 무죄 같은데 이런 얘기를 최종 판결 전에는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없고 또 제3자에게 이걸 밝힐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도 할 수 없고 재판 절차 외에서는 본인이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해서 사건 정보를 따로 수집하거나 뭐 조사한다든지 할 수도 없고요.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 가령 어느 쪽에서 이제 배심원에게 유리한 자기의 결과 나오게 하기 위해 접근한다 이런 것도 차단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판장의 허락 없이는 법정이나 평의실을 떠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평이나 평결, 토론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나 배심원 각자의 의견, 누구누구는 찬성을 했고 누구누구는 반대했다는 내용조차도 외부에 절대 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정말 이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유무죄 및 그 양형 의견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제약도 꼼꼼하게 규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했습니다.